그 당일 명품백,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은 날 함께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누구였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 도이치 수사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준비서면에. 같은 날 조사했고 저희가 먼저 저희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먼저 조사를 했고요. 대면 조사를. 그 이후에 명품백 팀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이 언제 도착했거나 이런 건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 검찰청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호 문제 때문에 부득이 지금 경호실로 가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요 인물들,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은 분들도 비공개 조사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환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차장 등으로 해가지고 그 동선을 이렇게 보완해서 들여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 신분상 경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검찰청을 출소하게 된다면 경호 인력이 대동을 해야 되고 사전에 동선 등에 대해서 경호 인력이 체크를 해야 되는 등의 많은 절차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수사 보안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호 안정상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면 조사를 한 후에 특별히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대면 조사 이후에요? 네. 대면 조사 이전에 2차 서면 답변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가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는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1차 서면 답변, 2차 서면 답변, 그리고 이 대면 조사 외에는 아무런 수사가 없었잖아요. 피의자에 대해서요? 네. 피의자에 대해서 그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서면 조사 2회와 대면 조사 1회가 있었는데요. 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계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추적했다라고 준비서면에 얘기했는데 예. 뭔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겁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었으니까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관여된 6개의 증권 계좌를 중심으로 추적했습니다. 그거는 도이치 사건 전체에 대해서 증권거래소나 감독원에 대해서 증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김건희에 대해서 계좌를 압수하거나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했던 것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히 혐의점을 갖고 계좌를 압수하거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국회에도 내드렸고 증거로도 내셨던 51호증으로 기억하는데요. 압수영장 내역을 보면요. 21년 5월경에 저희가 2차례 계좌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거는 도이치모터 사건 피의 사실로 김건희 계좌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다양한 계좌들이 있죠. 권오수라든지 각종 주범들의. 어쨌든 간에 그 시세조정 거래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심리결과 분석 결과 이상 거래로 판단된 김건희 명의의 계좌 6개에 대해서 증권 계좌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일 뿐이지. 거래소가 아니고요. 계좌 추적이니까요. 증권 계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증권 계좌 외에 증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려는 것에 불과하지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계좌 추적도 하고 금융거래라든지 각종 자료를 확보해야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지요. 예, 10월 17일자로 보도 참고 자료를 저희가 배포했고요. 그건 저희가 증거 자료 제출해 드렸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보도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명칭도 명확하게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보 담당관의 연락처와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서 저희 내부 게시망과 그 다음에 검찰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건 공식 문서고요. 보도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건 내용이 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 기자분들이 보도를 하실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 참고 자료는 저희가 검찰 내부라든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된 자료입니다. 자, 보도 자료든 보도 참고 자료든 출입 기자단한테 그것을 배포한다는 것 자체는 이 내용이 수사 결과로서 사실이고 따라서 이렇게 수사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실이고 열심히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허위는 없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공식 문서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띄워지지 않는 거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아니 겁니까? 용어를 계속 혼용해서 쓰시니까요. 잘못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도 참고 자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 47호증